네, 지금은 K 콘텐츠 시대라고 하죠. 사실 뭐 저희가 K 콘텐츠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에서 정말 불을 지핀 거는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의 정말 대대적인 성공, 흥행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우영우가 국내에서 인기를 몰이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계속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던데요. 오늘은 외계인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과연 넷플릭스와 이 콘텐츠 시장, OTT 시장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사님은 별로 이렇게 드라마나 예능 안 챙겨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OTT도 여러 개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아니 최근에 넷플릭스에 대한 우리가 걱정이 있었잖아요. 네. 워낙 이 시장이 막 여기저기서 뛰어들다 보니까 새롭게 가입하는 그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라는 그 악재가 있었는데 이번에 2분기는 좀 깜짝 실적을 내놓았네요. 네, 실적을 보니까요. 이제 컨텐츠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네.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이제 노심초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정말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살펴보니까요. 이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이제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1분기에 충격이 상당했죠. 넷플릭스가 구독자 수가 이제 11년 만에 이제 첫 감소를 했었고 20만 감소했었죠. 근데 2분기에 무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던 숫자가 1분기 20만에 거의 10배, 그러니까 200만 감소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됐었는데 어떻게 분기 만에 거의 10배나 이렇게 우려될까 그런 생각했는데 살펴보니 이제 2분기에 그거보다 한 반 정도 97만 명 감소하면서 예상치는 이제 상회한 거 알 수가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3분기에 이제 신규 가입자 수가 이제 가이던스로 이제 100만 명 추산 증가할 거다라는 것은 참 다행인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1분기에 20만 명, 2분기에 97만 명, 그럼 상반기 합쳐서 117만 명 감소인데 3분기에 100만 명 증가라고 하면 그래도 좀 아직까지 3분기 누적으로는 감소한 거지만 진짜 예상치대로 100만 명만 증가해도 좀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3분기는 구독자 수가 증가로 전환하는 분기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당장 3분기에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추후에 전망을 해보면은 계속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태어나지 않는 이상 가입자 수는 한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그래요. 이제 가구끼리 이렇게 원래 한 사람이 다 매번 가입하는 게 아니라 한 가구가 등록을 해서 안방에서 보고 거실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은 국내 콘텐츠 업체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언젠가는 한계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때요? 그 하락을 지금 걱정하기에는 좀 이른가요? 네,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럼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다른 여러 OTT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OTT들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럼 넷플릭스가 감소한 만큼만 증가한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OTT 좀 성장성도 이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넷플이 이제 구독자 수가 좀 감소했던 원인이 도대체 뭐냐부터 조금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선 서비스 이용료가 이제 인상됐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었던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 공유 계정 수가 이제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뭐 공유 계정이 뭐 1억 명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서비스 중단으로 러시아 관련돼서 구독자 수가 감소한 게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여러 플랫폼들과의 이제 경쟁들도 좀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제 3분기에 증가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이제 좀 예의주시하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건 것 같습니다. 2분기 전체만 놓고 보면 97만 명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는 110만 명이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를 빼면은 다른 쪽에서 97이랑 110만 더하면은 다른 쪽에서 무려 207만 명이 감소한 거죠. 그렇죠?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아시아의 110만 명이 전체가 감소한 가운데에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는 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탑 10에 들었던 한국 드라마가 이제 2개나 되고 또 여러 드라마들도 이제 순위에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시아에 집중 또 한국에 집중 그래서 K 콘텐츠 제작사들의 좀 입지가 협상력이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로 지금 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아시아 시장, 특히 그 아시아 안에서도 정말 잘 만들어내는 우리 시장을 되게 애지중지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트홈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이사님은 넷플릭스 제작에 가장 재밌게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지금도 보고 있고 워낙 다양하게 보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시즌 확정된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저는 한 개만 빼고 다 봤더라고요. 네네. 아니 저 시즌 2 이번에 스위트홈도 제작을 한다고 네네, 하고요.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이야기하면서 버킷 스튜디오 올랐잖아요. 이렇게 시즌 2를 확정한 작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참 볼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당장은 아니지만 좀 말씀드려 보면요, 또 관련 기업들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역시나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제 정말 시즌 2 확정됐는데 내년이냐? 아니면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 하면 역시나 이제 버킷 스튜디오, 이제 쇼박스, 덱스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라는 이제 드라마도 이제 시즌 2 확정됐습니다. 콘텐츠리 중앙과 관련돼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스위트 홈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시즌 2가 확정됐고요. 그리고 DP 가 이제 시즌 2가 재밌었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랑 키다리 스튜디오 이제 관련돼서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앵커님의 이제 관심 덕분에 이제 시즌 2가 아니고 시즌 3까지 네, 확정이 된 거 알 수가 있고요. DP는 이제 시즌 2가 좀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초 공개 예정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P, 스위트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많은 작품들이 관련주로 엮여서 또 그때 시즌이 나오려고 할 때쯤 제작사들이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보면은 스위트홈을 만든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이렇게 가다 말다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이전에 그 전성기를 찾아보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2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좀 부진할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스위트홈으로 관련돼서 좀 이렇게 주가 흐름과 함께 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또 그런 게 있었죠. 이제 기대감은 있었지만 제작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었다. 수익성 악화 오히려 네 그렇게 또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넷플릭스 향의 매출 지난 1분기 매출 비중이 21%였습니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14%였으니까 1분기에 좀 비중이 좀 올라왔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하반기 가입자 이제 증가 전망이 좋은 점이 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있어서도 이제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넷플릭스 가입자가 20만 명 이제 감소를 했지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790만 명이 증가했고요. 파라마운트는 630만 명, 애플 TV가 470만 명 증가한 것을 봤을 때 다른 플랫폼 또 OTT 쪽으로의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크구나. 그러면 결국에 국내 대표격인 스튜디오 드래곤 모멘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한 올해 콘텐츠 제작 수가 증가한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25편이었는데 올해는 32편에서 한 34편 정도 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2분기 후에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A스토리의 우영우는 어떻습니까? 네.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정말 우영우 덕에 100%나 주가가 올랐거든요. 지금은 숨고르기 중일지 아니면은 이제 기대할 만한 거는 다 반영을 했는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우영우만 나오면은 갑자기 막 우투더 영투더우를 하고 싶어지는데, 네, 네. 이게 우영우 드라마가요. 이제 넷플릭스 참 이렇게 살펴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넷플릭스 비영어 TV 부분 1위. 그리고 또 그 촬영지, 수원 김밥 촬영지에도 팬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원작도 많이 팔려서 출판 업계에도 긍정적이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여담이지만 박은빈 배우는 21년 전에, 네, 그러니까 10살 때
이제 명성황후랑 순풍 산부인과에 나왔다는 것도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일반적으로는요, 주가가 한 2배 정도 저점 대비 상승을 하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더 가냐 못 가냐 그런 이제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해질 수 있는 좀 숨고르기가 나오곤 하다 보니, 근데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만 원에서 3만 4천 원 수준의 좀 박스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밖에 여러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뭐 리메이크 제안도 뭐 검토 중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려면 기술적으로도 좀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추가 상승한 동력이 좀 필요한 곳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중에 좋은 게 나올지,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 좀 여러 관련된 소식들 관심 있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한 차례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막 두 번째 파동이 강하게 나올 거야라고 보기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올해 극장가에 정말 여름 기대작이 많아요. 사실 영화관도 여름이 성수기죠. 네. 더워서 못 나가겠더라고. 영화관은 시원하고 네. 시간 때우기 좋은데, 오늘 이제 외계인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고요. 한산 비상선언까지 다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외계인 관련 제작사를 사기보다 차라리 영화관 관련주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흥행이.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흥행하면 영화관주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콘텐츠주고,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앵커님 말씀 들으면은 이제 앵커님의 이제 투자 성향과 그런 게 다 이제 네,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계인 오늘 개봉했습니다. 뭐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은 진짜 뭐 무비데이라고 할 정도로 수요일마다 정말 유명한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요. 영화 관련된 콘텐츠 기업들도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확산세에 관련돼서 좀 확산세가 심해지면 또 극장을 찾는 관객들도 조금 뭐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특히나 그 드라마 제작사가 아닌 극장 관련돼서 보시는 분들은 코로나 확산세도 좀 뉴스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외계인 일부 같은 경우는 CJ ENM에서 이제 배급을 하죠. 그리고 덱스터랑 함께 이제 덱스터가 이제 공동 투자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은 외계인 2부 이미 찍어놨거든요. 이제 겨울이나 내년 설에 이제 개봉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1부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쇼박스 같은 경우는 영화 비상선언이 8월 3일 날 개봉을 하고요. 또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정재 배우가 첫 연출한 영화 8월 10일 날 개봉합니다. 헌트. 네, 영화 뭐 태양은 없다 이후에 그 이제 정우성과 함께 오랜만에 처음으로 출연했다고도 뭐 그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전반적으로 이상한 변호사 이제 우영우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니 이제 큰 공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영화 일정을 앞둔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이미 좀 살살 그런 게 또 반영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최근에 이 미디어 콘텐츠주를 좀 사기가 그런 게, 어떤 작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요동치고 움직여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안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이벤트라서 내가 투자하기 좀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걸 내가 보지 않는 이상 네. 흥행할 거다 안 할 거다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베팅을 하는 성향도 있고요. 과연 이 컨텐츠주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안에서 한번 토픽을 골라볼까요? 네, 참 지난주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은 뭐 네오이즈니까 이렇게 뭐 쉽게 고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고,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종목이 20% 상승하고, 시가총액 큰 종목은 다소 무겁고, 그래서 좀 탑픽을 참 고르기가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거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탑픽이라고 한 개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좀 두 개를 오늘은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NEW, 뉴입니다. 오늘 뭐 뉴스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6월 영화
배급사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영화 마녀2 아직 300만 명은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280만 정도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좀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제 7,000원 이하에서 연기금이 뭐 15,000주, 2만 주 계속 그런 이제 꾸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자회사 작품까지 포함해서는 역대 최다 작품 공개 예정에 있다는 거 좀 볼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그래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드라마 무빙 무려 제작비가 500억입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명 배우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유명 배우의 인스타를 들어가 보니 얼추 촬영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소식 좀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키스트입니다. 그 엔터 쪽의 종목군들을 봤을 때 실적을 보면은 실적에서는 참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살펴봤었던 뉴도 그렇고요, 키스도 그렇고요, 뭐 시가총액이 큰 뭐 콘텐츠리 중앙도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은 참 매매할 종목 없다. 근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키스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야 촬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제작비가 4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본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 우주 정거장 관련된 드라마인데 그게 드디어 이제 촬영에 들어가서 내년 목표로 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4월이나 5월부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또 2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여할 이제 일루미네이션도 하반기에 촬영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일정들 있는 기업들은 관련된 뉴스 플로우 체크하면서 보시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해서 저는 뭐 로맨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그 우주 이야기를 다룬 건가 보네요. 공효진이랑 이민호 씨가 주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기대작과 관련해서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뉴랑 키스트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사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